오전과 오후의 얼굴 다르고요. 뉴스에 따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떠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해야 될까요? 이분과 이야기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특별 대담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혼란스럽습니다. 발걸음 자체는 계속 무겁긴 한데 전쟁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만 좀 해드리고 갈게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가자지구 남부 이집트를 통행 재개에 맞춰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이 뉴스 나오면서 낙폭 빠르게 줄인 구간,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세시 구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매크로적인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정말 높아질 시장이라는 점을 기반해서 어떤 포인트를 지금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은 봐야 되는지 정리를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하고 가고자 합니다. 어디 봐야 될까요, 팀장님? 지금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인해서 뉴스에 일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국채금리와 달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시가 급락을 했던 것도 국채금리 급등, 달러 강세의 여파였고 최근 반등한 것도 국채금리가 꺾이면서 달러가 꺾이면서 반등을 했던 것이라서 핵심 포인트는 국채금리와 달러 흐름들, 원달러 환율 흐름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일일비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채권금리 10년물이 3.88, 3.9를 넘을 것인지 달러 인덱스가 107을 훨씬 넘을 것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채권금리,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통과하고 좀 슬로해지고 있다,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들에 좀 포인트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 흐름들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2포인트를 저점으로 급반등을 하면서 2480에 근접했다가 다시 2420선대로 내려왔다가 좀 반등을 하고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반등하는 과정에서의 등락이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는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성은 채권금리와 달러 흐름들에 좀 포인트를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달러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채 금리 오늘 밤 계속 나오는 뉴스와 더불어서 역의 상황도 저희가 꼼꼼하게 당분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면은 수급 상황이 상당히 궁금해요. 거래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연휴를 이렇게나 다 보내고 왔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 연휴는 없는데 거래가 한산한 일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성이 좀 많이 약해지는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워낙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적극성을 띄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은 추석 연휴 전까지 거의 4조에 가까운 선물 매도를 쌓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선물 매도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방향성 베팅, 그러니까 반등을 할 때 위쪽 베팅을 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좀 거래가 정체되고 지금 좀 레벨 다운된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향배를 조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외국인이 연속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2차 전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그 정도의 강도는 좀 아닙니다. 매도 기조가 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최근 외국인 매도의 많은 부분들이 2차 전지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시장 전체로는 매도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그렇게 강한 건 아니거든요. 월간 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7, 8, 9월 달 3개월 연속 외국인 순매도라고 하는데 2차 전지를 빼고 보면 7, 8, 9월 3개월 연속 순매수입니다. 9월 달에는 외국인이 2차 전지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1조 이상 샀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수급적으로는 좀 위축된 것은 맞지만 외국인이 팔고 떠난다? 그 정도는 아니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지금은 31%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어떤 업종들을 살까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최근 반도체를 좀 매도하다가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는 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기계, 그리고 금융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좀 더 팔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쪽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외국인은 2차전지를 빼면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보다는
대비해서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수급적으로는 좀 안정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켠에서 걸리는 부분이 여름부터 이 열기를 이끌어왔던 주체가 개인분들이라는 네. 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주식시장의 뜨거움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에 항상 나오는 양도세 네. 그리고 레버리지 특히 이샤전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여기에 대한 주도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헷갈려요.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벤트 이슈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동안 수급이 집중되는 업종들 종목들에 대해서 좀 레벨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차전지 투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차전지 뭐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급 변수에서 언더슈팅이 있을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 레벨에서는 좀 버티고 기다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2차전지는 좀 기다리는 과정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대형주 쪽에는 좀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분명한 재료에 대해서 저희 어떻게 대응할지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테슬라의 실적도 있고요. 미국 금융주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되게 많은 것들이 묻혀져 버렸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CPI 결과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중국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고요. 수출입 지표 그리고 한국 10일까지 수출도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 묻혀버렸죠. 네. 그리고 2차 전지 뭐 관련돼서도 뭐 이번 주에는 테슬라 실적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 실적 결과에 따라서 2차 전지 향배가 좀 더 명확해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이지북 연준의 스탠스를 체크하는데 이거는 조금 영향력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FMC 이후에 최근 10월 3일부터 연준 위원들 스탠스가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10월 3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장중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88%까지 올라갔을 때예요. 그때부터 연준 위원들이 모두 다 나와가지고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들어오는 것 같다. 네.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없어도 될 것 같다. 금리 동결을 결정할 시점이다. 그동안의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베이지북의 영향은 좀 제한적인 가운데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 파월 연준의장도 있고요. 닐 카시카리도 있고 여러 연준위원들이 또 발언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좀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FMC 이전 채권금리 레벨이 4.4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88에서 좀 내려온 4.6%대인데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은 좀 있고 그러니까 4.5를 가기 전까지는 연준위원들이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 결과에 따라서 2차전지 방향성이 결정될 텐데 그동안에 좀 몇 분기 동안 좀 실망감을 준 면이 있거든요.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좀 안도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변수만 놓고 빼고 본다면 지금 시장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한편 여기에 너무 몰입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변화, 그 아래 묻혀져 있는 변화들을 좀 더 체크하면서 지금은 시장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좀 좋게 보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발한 전쟁 탓에 어찌 보면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영향을 플러스 요소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플러스 요소죠. 왜냐면은 FMC 이후에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4.4%대였던 채권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가 4.88까지 간 거니까 뭐 한 2주 만에 거의 40bp 넘게 오른 거죠. 롤러코스터네요. 네,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라고 하죠. 9월 FMC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줌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을 야기했다면 지금은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연준 위원들이 등장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국내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적 이야기를 이동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잠정 실적 이후에는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 발표 이후에 또 투심이 약간은 좀 변한 느낌도 들고요. 뭐 잠정치긴 하지만 네. 지금 어떻게 실적을 봐야 되는 건지 좋다고 해서 주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만의 특성이 있다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번 분기는 기대감이 워낙 높았었던 상황입니다. 당초 예상은 2분기 대비 이익이 12조 이상 늘어난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종목들, 업종들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치를 8월, 9월 지나면서 빠르게 내려왔던 상황이고 이 기대치를 넘어서는지가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업종들은, 종목들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기대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보다 조금이라도 미스하게 된다면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좀 걱정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겠죠. 즉 전분기보다 좋냐, 전년보다 좋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시장이 예상보다 나은가, 아니면 시장이 예상보다 못한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컨센서스 대비 어느 정도의 레벨인가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들이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는, 특히 전분기 대비는 좋아지는 그림일 겁니다. 네. 특히 웬만한 업종들은. 그런데 기대치보다 못한 업종들은 좀 내려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그림들을 안에서 최근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업종,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소재주들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보다는 좋은 거 맞아요. 네. 우리 전분기보다도 좀 개선될 여지도 있긴 한데 눈높이에 못 맞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업종별로 좀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할 쪽 아니면 내려잡을 쪽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투자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분기, 4분기, 하반기 전체적인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업종들은 에너지, 건강관리, 자동차, 기계 업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는 자동차 기계 업종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만, 그러니까 4분기, 하반기 전체는 모르겠고 3분기만 실적 전망이 올라오는 게 IT 가전, 건설,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인데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적 하향 조정되는 업종들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쪽이라서, 그리고 IT 하드웨어, 보험, 철강, 호텔, 레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들 빼고는 대부분 하향 조정되고 그러네요.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업종들이 하나 있죠.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됐는데 그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좀 반전을 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치가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얼만큼 내려왔는지, 반도체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실적 결과가 어떤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되게 헷갈려요. 어렵잖아요. 일단은 실적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자동차 기계는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이 사지 않는 업종이 건강관리, 에너지 뭐 이쪽이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리고 주가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업종이나 종목별로 대응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업종들 중에서는 최근 많이 부진했던,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좀 매력적인 반도체라든지 호텔 레저라든지 이런 쪽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어서 좀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포트를 채워 가야 되는 분들 기준으로는 어떤 순위를 우선에 두고 일단 담는 전략을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자동차 기계가 제일 안정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추가 반등 아니면은 많이 내려왔다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도체와 호텔 레저 쪽들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주가가 매력적이다, 주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쪽들을 먼저 보시고 그 안에서 실적 전망, 그리고 외국인 수급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실적, 가격 메리트, 수급 다 겸비된 게 자동차 기계이고요. 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남아있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빴다가 올라오는 업종들이 반도체, 호텔 레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잘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간 전략에 대한 질문 드리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주 저희 실적 나올 것 이야기도 해봤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컨센이 나오는지도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포인트는 그러면 저희 어떻게 잡고 금요일까지 끌고 갈까요? 워낙 요즘 변동성이 크네요. 변동성이 큰데 지금 제가 2,480, 2,500 근접할 때 여기서는
뭐 반등을 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이틀 만에 급반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좀 기다리자. 추격 매수는 좀 지금 자체에서는 단기적으로 되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레벨이라면 저는 충분히 다시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월 중에 그러니까 10월, 11월 중에는 코스피가 2,6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 반등할 때 더 사고 싶고 조정받으면 팔고 싶은 생각들이 그렇죠. 많은데 역발상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밀리면은 사고 반등하면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많이 밀렸죠. 그럴 때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600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지수 연동 종목 그러니까 지수가 단을 깨고 올라가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쪽이 우선시 돼야 될까요? 네,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가 좀 핵심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어줄 수 있는 게 기계, 호텔 레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권역에서 더 밀릴 것 같은데 반등을 하고 네. 이런 그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역이용하자라는 거죠. 지금 코스피가 2,400 레벨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코스피 2,400 초반이라고 한다면 PER, PBR 모두 다 올해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 그러니까 올해 한 해를 봤을 때 극히 발생하기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깨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400, 2,500 밑에서는 밀릴 때 사고 반등할 때 조금 기다리고 또 밀리면은 또 사고 반등할 때 좀 기다리고 이렇게 매매 전략을 좀 매집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11월까지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긴 오버를 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2,400 초반 레벨에서는 모아 나가신다면 좀 길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하단에 나왔던 2차 전지 변동성이 가장 큰 쪽 그리고 저점에 있는 인터넷 이쪽도 동일한 의견 가져갈 수 있을까요? 2차 전지와 인터넷은 조금 더 천천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천천히요? 왜냐면은 지금 채권금리 레벨 자체는 높거든요. 이게 아마 2.5%,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5가 깨지면 아마 성장주로 평가받았고 채권금리 받는 과정에서 가장 약했던 업종들이 가장 반등이 탄력을 셀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등락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와 인터넷 같은 경우도 좀 저는 채권금리가 레벨 다운되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앞에 있는 기회를 먼저 잡고 네. 그리고 여유 있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 대담의 키포인트는 역발상 투자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낙폭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기운 모아서 내일장의 강력한 펀치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 지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